지난 한 해 동안 영주권 포기 각서에 서명한 한국 국적자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 1순위와 2순위가 급진전했지만 3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동결됐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이 보행자 안전 캠페인을 개최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에 나섭니다. 뉴저지 AWCA가 한인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뉴욕시 의회가 NYC 케어의 문제를 보완한 건강보험 확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영향으로 영주권 포기 각서에 서명한 한국 국적자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영주권 포기 서류에 서명한 한국 국적자는 총 567명으로 전체 서명자 중 약 14%를 차지했습니다. 영주권 포기 서류에 서명한 한국 국적자는 지난해 2분기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 1년 동안 무려 2,679명의 한국 국적자가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영주권 포기 사례는 한국에 이어 인도 417명, 중국 402명, 독일 367명, 타일랜드 34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이민 행정명령 발동 이후 영주권자가 한국을 포함해 해외에서 6개월에서 1년 이상 체류했을 경우 입국 심사 등에서 세관 국경보호국 직원들이 영주권 포기 서류를 제시하고 서명을 강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 포기 서류 서명은 타인이 강요할 수 없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만 가능한 것이라며 만약 영주권 포기 서류를 제시받으면 일단 서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자유시민연합은 LA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연방기관 직원이 영주권자에게 합법적인 영주권 포기 서류를 강요하고 항공사가 해당 서류를 국제선 기내에 비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영주권 포기 증가는 지난 2014년 시행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화 때문으로도 분석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화 시행 전인 2013년 1, 2, 3분기 한국 국적 포기자는 75명에 불과했습니다. 9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 1순위와 2순위가 급진전했습니다. 그러나 3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동결됐습니다. 가족 이민은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진전했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지난달 2년 후퇴했던 취업 이민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1년 3개월 진전하고 2순위는 1년 진전했습니다. 반면 3순위 우선 일자는 전달인 2016년 7월 1일에 머물며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1순위의 경우 전달과 동일한 2018년 9월 1일에 머물렀고 2순위에서 5순위는 모두 오픈 상태입니다. 지난달 오픈 상태였던 취업 이민 4순위, 종교 이민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연간 발급 쿼타를 초과해 9월에는 발급을 중단한다고 국무부는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중에는 다시 오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가족 이민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모두 소폭 진전했습니다. 가족 이민 1순위,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의 비자 발급 일자는 2013년 1월 1일로 전달에 비해 6개월 진전했습니다. 이 A순위,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비자 발급 일자는 오픈, 접수 가능 일자도 2019년 7월 1일로 오픈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 한인타운에서 보행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이 보행자 안전 캠페인을 개최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에 나섭니다. 타운 측은 세미나와 홍보 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이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깨끗한 교통 문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앤디민 시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타운 내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다 다치는 사고가 많아졌다며 보행자 안전 캠페인과 보행자 우선 도로 페인트 작업 등을 통해 안전한 타운 교통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타운은 9월 16일 세미나를 개최해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배려와 안전 속도 준수를 요청하고 보행자에게는 도로 횡단 시 스마트폰 사용과 무단 횡단 방지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브로드애버뉴 걸을 때 사람들이 걷고 있는 와중에도 운전자분들이 그냥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던 적도 많았다 하고요. 그리고 또 한 2주 전인가 정말 보행자분이 셀폰 보고 걸으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치인 적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또한 우리 타운을 더욱더 안전한 타운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이후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국은 타운 내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보행자 우선 배려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월 말까지는 구두 경고, 10월부터는 티켓이 발부됩니다. 2018년 뉴저지 도로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66명이었으며 이 중 176명이 보행자, 278명이 운전자입니다. 또 뉴저지는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사고가 13번째로 많은 주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저지 AWCA가 한인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기초적인 상담 서비스에 국한됐던 서비스를 병원 치료까지 확대하고 한국어 상담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됩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여성과 시니어의 건강과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는 봉사단체 AWCA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비영리 정신치료단체 케어플러스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아시안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AWCA는 기존의 한인을 위한 정신상담은 기초적인 치료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케어플러스와의 MOU를 통해 입원, 약물치료, 장기적인 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도 가능해졌다며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메디케이드도 없고 메디케어가 없다. 그리고 내가 인슈런스가 하나도 없다. 건강보험이 없어도 케어플러스로 리퍼럴 해드리면 본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갈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코리안 프로그램이 있어서 코리안 한국어로 얘기하는 상담사 라이센스를 전부 갖고 있는 전문 상담사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인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AWCA는 케어플러스와 함께 정신건강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한국어로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울증, 조울증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한인들은 AWCA와 무료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욕시가 최근 건강보험이 없는 뉴요커를 위해 NYC 케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뉴욕시 의회는 NYC 케어의 문제를 보완한 건강보험 확대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요커를 위한 대체 건강보험 NYC 케어가 지난 1일부터 브롱스 지역 주민들에게 시범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한정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코리 존슨 의장은 마크 레빈 시의회 보건위원회 위원장과 카롤리나 리베라 병원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NYC 케어를 통한 의료 혜택을 더 많은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가입을 안내하고 주치의나 전문의 등과 연계해 치료 과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안내 서비스를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빈 위원장은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기본적인 의료 혜택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이 건강보험 플랜으로 공공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개업이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초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류 미비자 등 메디케이드 혜택조차 받을 수 없는 뉴요커들을 위해 NYC 케어를 시범 시행하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뉴욕시 모든 보로 주민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NYC 케어의 혜택을 받게 될 뉴요커는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사람들과 서류 미비 이민자 30만여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한편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해당 시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지만 충분한 정보나 의문사항을 답해줄 기관이 없어 무성한 추측만 난무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전국 50개 주 가운데 이민자들 소기업 소유 비율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정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뉴욕주는 미국 내 전체 소기업 소유주의 29.4%가 이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위를 차지한 캘리포니아주의 이민자 소기업 소유 비율 33.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 뉴저지주는 이민자 소기업 소유 비율이 28%로 3위에 올랐고 남미 이민자들이 많은 플로리다주가 26.1%로 4위, 하와이주가 22.5%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상위권에 오른 주들은 대부분 아시아나 남미, 유럽 등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처음 정착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 경유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민자들의 유입이 거의 없는 노스다코타주는 소기업을 소유한 이민자 비율이 1.8%로 48위, 몬태나주는 1.7%로 49위, 사우스다코타주는 1.1%로 5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한 뒤 기존의 백인이나 흑인들에 비해 소기업 창업 비율이 높은 이유는 성공에 대한 갈망이 높고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에 대한 동조와 함께 직업시장에서의 차별 언어 장벽 등의 현실적인 요인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이들 이민자들의 창업으로 1년 평균 44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직종으로는 네일업, 세탁소, 그로서리 스토어, 택시와 리무진 사업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차량 공유 서비스와 음식 배달 서비스 증가 등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 교통국이 어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맨하탄 60스트리트 남단에서 운행된 자동차들의 평균 속도는 시속 7마일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0년보다 속도가 23% 더 떨어진 것으로 시 교통국은 뉴욕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기록적으로 늘어나 차량 운행 속도가 이처럼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통근 차량 등 맨하탄 차량의 수는 오히려 줄었지만 차량 공유업체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의 맨하탄 진입이 크게 늘었고 최근 유행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 차량이 증가하는 등 최근에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교통국은 밝혔습니다. 시 전역에서 새로 등록된 자동차는 2010년에 비해 8.8% 늘었는데 이 역시 차량 공유업체가 활성화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 교통국은 차량들의 평균 운행 속도는 교통 혼잡료를 받는 오는 2021년부터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배정이 마음에 안 들 경우 2차 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 과정이 까다로워 지원을 포기하는 학부모들이 많았는데요. 2020-2021 학년도부터 뉴욕시 중고등학교 입학 신청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처드 카란자 시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입학 대상인 학생들의 중고등학교 신청 절차를 크게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3월에 1차 배정이 마음에 안 들 경우 학부모들이 다른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2라운드 지원 시기에 다시 입학 신청을 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1순위 학교가 아닌 곳에 배정받은 경우 배정받은 학교보다 선호하는 모든 학교에 대기자로 등록되도록 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많은 학생과 부모들이 더 선호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음에도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 2차 등록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를 갖고 이번 행정 절차 변경 방침을 소개했습니다. 또 시 교육국은 내년부터 각 학교의 데이터를 교육국에 연계해 학부모들이 자녀가 명단의 몇 순위에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방침이 실행되면 학부모들은 교육국 홈페이지나 패밀리 웰컴 센터 혹은 뉴욕시 민원 전화 312를 통해 자녀의 대기자 명단 순위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뉴저지 주민들이 소비자 보호국에 신고한 불만 1위는 집수리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소비자 민원 통계에 따르면 집수리 관련 불만 신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불만과 피해를 접수받고 문제점을 조사해주고 있는데 수년째 집수리 관련 불만 접수가 가장 많았다며 집수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수리업체가 조정부에 등록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리 비용을 지불할 때에 한 번에 모두 내지 말고 집이 수리되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분할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집수리 다음으로는 자동차 판매나 수리 등 차량 관련 문제가 차지했으며 이어 전문가에 의뢰한 서비스 불만, 텔레마케팅, 집 관리, 의료 관련, 신용 관련, 인터넷 쇼핑, 집 건축과 판매, 사기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광복절을 맞아 반아베를 외치는 한인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재미탈북자 지원회는 오늘 LA 다운타운의 일본 영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결정 존중, 그리고 한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LA 여기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와서 이 프로테스트하는 게 한국에 있는 거기에 지금 시위하고 이런 사람들의 솔리다리티, 거기에 힘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한편 오늘 뉴욕 맨하탄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도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고 한국에 대한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LA 인근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오후 7시쯤 사우스 LA 지역에서 묻지마 총격이 발생해 UC 얼바인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 24살 호세 플로레스와 친구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지나가던 차량이 갑자기 두 남성 옆에 멈춰 섰고 말다툼이 벌어지자 운전자는 총을 꺼내 남성들을 향해 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인근에 있던 남성 1명도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총격범의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당국은 현재 총격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대표해 8월 15일 국경일을 맞은 한국인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많은 국제적 이슈들과 함께 일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바탕을 둔 양국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로우 맨하탄의 풀턴 지하철역 역사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2개의 압력밥솥이 발견돼 경찰이 출동하고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여 이후에는 첼시 지역의 쓰레기 더미 옆에서 모델이 동일한 3번째 압력밥솥이 발견됐습니다. 이 압력밥솥들은 모두 폭발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이 일대 교통을 통제하고 일부 지하철 노선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극심한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14일 오후 6시 15분쯤 퀸즈 자메이카 집에서 로버트 에케버리아 경관이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 자살했다고 뉴욕시경이 밝혔습니다. 올 들어서만 모두 9명의 뉴욕시경 경관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에케버리아 경관의 자살은 올해 7년차 경관이 용커스 자택에서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 숨진 지 이틀 만에 발생한 것으로 경관들은 더욱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뉴저지주는 수돗물 납성분 검출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뉴악시 일대 주민들에게 지난 12일 2만 병의 생수를 지급했는데 이 생수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급된 생수 2만 병과 지급 예정 생수 5만 병의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14일 생수 지급처를 방문하고 다시 한번 연방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가끔 흐리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영상 29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영상 23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때때로 흐리고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월요일 가끔 흐리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